제1시조 민족이라는 종족이 검은 달과 하얀 달을 만들고 실수로 같은 곳으로 보내버렸다. 검은 달에는 릴리스, 하얀 달에는 아담이 들어있었고 사은품으로 롱기누스의 창과 사회문서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어째선지 릴리스의 롱기누스의 창은 분실, 아담은 사도를 낳았고 릴리스는 릴림이라는 인간을 낳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키우고 먹은 건지는 모르나 사도는 생명의 열매, 릴림은 지혜의 열매를 먹은 존재로 서로 생존 경쟁을 한다고 한다. 사실 릴림도 18번째 사도지만 그냥 대충 넘어가기로 한다. 릴림은 사도를 막기 위해 에반게리온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 궁금했던 이 에반게리온의 정체는 바로 울트라맨, 궁금증이 해결되었다. 그러다 에반게리온은 반복되고 있는 세계임이 밝혀지자 반복되는 세상에 시조민족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계속 실수로 하얀 달과 검은 달을 보내야 하니 설정이 엉망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대충 메타픽션 또는 걱정곡이라고 하기로 했다. 그럴 거면 앞의 내용이 뭔 소용인가 싶기도 하지만 논리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선악의 대결 구도로 사도를 못 지르는 에바와 아스카의 커플링 스토리라고 약간 찝찝하지만 굳게 믿는다. 그러다 기다리던 신극장판이 드디어 나왔는데 내용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었다. 쌍열매, 시조민족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전개와 아스카의 커플링,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 이건 그냥 패러렐 월드, 즉 평행세계인 것이다.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나의 에바는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까지라고 떠들며 비슷한 동료들을 찾아 서로 빨아주며 위로한다.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도 발매 당시 막장이라 욕먹었지만 그런 건 기억이 없다. 이때 에바를 분석한답시고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 인간들이 심리학, 철학 이런 걸 들고 와서 개소리로 떠든다. 하지만 그런 개소리조차 달콤하다. 왜냐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도 에반게리온 해석을 찾아 쌍열매, 시조민족, 울트라맨, 기독교를 외치며 나의 에반게리온은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까지고 신극은 정신나간 안노의 배설물 같은 본인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댓글을 적는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에반게리온 해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언제나 발전이라는 것은 기존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시작됩니다. 콘업 채널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주장이 과거의 주장을 부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훌륭한 창작자는 작품에 본인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영국의 록밴드 퀸의 메인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본명은 하로코 불사라로, 머큐리라는 이름은 태양계 행성 중 수성을 말하는 것으로 수성은 성전환을 상징하고 밴드명 퀸조차 동성애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머큐리는 곡을 직접 만들고 동성애를 노래합니다. 마약과 중금속, 알코올 중독의 정신병 유전, 매우 심한 꼴초, 그리고 근친과 매춘을 일삼던 우리의 방고흐. 그의 그림을 보고 방고흐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브리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는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이며 랩 가시라는 에미넴은 본인의 이야기를 아예 영화로 만들어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작가 본인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았다는 것이 저스트 망작이라 불리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작가는 본인의 이야기와 함께 시대의 상징을 녹여냅니다. 그렇다고 이 에반게리온이 모든 이에게 명작이라고 느껴질 거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감상에 따라 싫을 수도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은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싶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저격하는 것이냐 라는 말을 하지만 콘업에서 진짜 저격은 쌍욕이 나갑니다. 원래 분석이라는 것은 기존의 문제를 파악하고 수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쌍열매, 시조민족, 울트라맨, 기독교라는 엉터리 설정을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느낌으로 에반게리온을 감상해야 합니다. 먼저 에반게리온은 반복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타임 루프물, 회귀물 이런 제의 같은 분류는 필요 없이 뇌를 비우고 그저 반복되고 있다라고만 인식하면 됩니다. 실제로 작중 재래는 시작과 끝은 같은 곳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합니다. 거기다 신극에선 아예 반복되는 세계관인 것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하얀 달과 검은 달을 보낸 시조민족이라는 설정은 처음부터 오류가 발생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놈의 시조민족은 엄연히 존재하는 설정이라 헛소리를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 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작품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작품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정집 몇 권 샀다고 해석이 그렇게 쉽게 끝났다면 25년 넘게 해석이 안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품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에반게리온 기밀문서는 릴림이 취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로 만든 오류 섞인 자료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밀문서는 에반게리온 제작사가 만들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아닌 에반게리온 작품 내의 릴림이 첩보를 통해 만든 자료로 잘못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분리수거는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에반게리온의 세계는 반복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로 에반게리온의 종교적인 상징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일본의 종교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도로 너무 오랜 시간을 일본인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종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생활 문화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안노 히데야키는 일본인으로 일본의 종교를 따르고 있으며 그 상징은 작품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큰 차이가 안 나는 기독교와 기독교가 말하는 이단은 서로 다른 종교이며 기독교적인 단어 몇 개를 사용했을 뿐 순도 100% 신토입니다. 기독교 기반인 우리나라의 종교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일본의
기간에 철학과 종교가 섞인 일본인이 만든 작품을 보며 기독교에 껴맞추려는 건 틀린 분석입니다. 제 해석에 영지주의가 지겹다는 분과 에바가 기독교라고 주장하시는 분, 그 두 분들은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굳이 기존의 해석을 싸가지 없게 분석할 필요가 있냐 하시겠지만 바로 이런 엉터리 분석을 처리해야만 진짜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인 분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쌍열매 때문입니다. 대중은 언제나 쉽고 간편한 걸 원합니다. 작중 내용과 상관없이 캐릭터의 대사를 그대로 가져와 대충 기독교의 선악과 내용을 엮어 말해주면 너무나 쉽게 이해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리투성이에 쌍열매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쌍열매를 파헤치는 목적이 아니기에 자세한 내용은 패스하고 에반게리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열매, 에스터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열매는 에스터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에스터 기간은 슈퍼솔레노이드 기간의 약조로 연구 동력 기간을 말하며 자유변형과 DNA와 같은 구조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에스터 기간의 분석 내용을 듣다 보면 나름 정확한 정보이긴 합니다. 에스터 기간의 주 재료는 인간의 영혼이며 릴림의 에이트필드가 해제되어야만 합성이 가능한 것으로 안노는 여러 장면을 통해 나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작품 내 에스터 기간을 표현하는 방식은 인간의 신체 일부분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릴리스, 롱기누스의 창, 사도 등이 있고 작중 내용상 급속 재생하는 초호기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롱기누스의 창과 초호기의 융합 후 여러 개의 눈도 마찬가지로 에스터 기간으로 만들었음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불멸하지 않는 인간의 영혼이 에스터 기간의 재료라면 에스터 기간의 무한 동력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설정이 됩니다. 생명의 열매라 불리는 별칭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스터 기간의 설정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코어의 영혼과 동화 또는 어떤 의지와 동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반게리온에서 가장 핵심적인 설정으로 이 부분만 파악한다면 에반게리온의 이해는 쉬워집니다. 에스터 기간이 코어나 어떤 의지와 동화된다는 예시는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양상기가 거대 레이와 동화되어 레이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대표적이며 롱기누스의 창도 레이의 영호기와 자공의 천사 아르미사일의 융합으로 시공간을 이동하며 사도를 잉태하게 되고 이를 막으려는 레이의 의지로 완성된 것입니다. 일종의 소원을 들어주는 물질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이처럼 생명의 열매, 즉 에스터 기간의 설정은 에반게리온을 이해하는 데 있어 너무 중요한 설정으로 기존의 잘못된 분석은 파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에반게리온의 세계는 이 세계관을 만든 창조주 안노 히데아키의 결여된 마음으로부터 탄생되었습니다. 그의 결여된 마음의 파편들이 마치 에스터 기간이 동화되듯 릴림들은 안노의 욕망과 감정이 뒤섞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타인을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싫어하는 신지, 모성애와 외로움의 레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성적 욕망의 미사토, 삶과 죽음, 그리고 에반게리온 그 자체인 아스카, 모성애와 신지에 대한 희생의 유이, 타인을 거부하는 연인에 대한 집착의 겐도, 남의 것을 탐하는 NTR 후유츠키, 이들 모두가 안노의 욕망과 결여된 마음으로부터 동화되어 쪼개져 나온 존재들로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코어에 동화되어 다수의 레이가 돌고 있는 것과 같이 창조자 안노의 결여된 마음에 동화된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레이의 외로움의 욕망은 타인과 하나 되길 원하는 마음과 같기 때문에 에스터 기간 덩어리인 릴리스와 융합하여 릴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하나로 모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릴리스 본연의 고유 스킬이 아닌 레이의 결여된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이의 외로움으로 인한 타인의 경계를 허무려는 의지는 보안에 있어 필연적이었던 것입니다. 발음이 이상한 코너비 어떻게든 영상을 만들려는 의지가 에스터 기간에 동화되듯 중저음 발음과 힙합비트의 B급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에반게리온 안노가 직접 밝힌 것처럼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별로 한 것도 아니며 그냥 결여된 의지와 에스터 기간의 인과율 시스템에 의해 작동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작품을 올바르게 보았다면 어떻게 감상하고 느낄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에반게리온 구작에서 제레는 에스터 기간 덩어리인 릴리스에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의지를 넣기 위해 에바 파일럿들을 설계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외로움과 모성애를 가진 레이는 제레의 계획에 따라 릴림을 한번 LCL화하기 위해 에스터 기간 덩어리인 릴리스와 융합하여 안티-에이티 필드로 해제된 영혼을 하나로 뭉치는데 이때 레이의 외로운 마음, 즉 하나가 되려는 의지가 사용됩니다. LCL화된 릴림을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선 레이의 모성애를 이용하여 릴림을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따라서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여자의 생식기나 뭔가 감싸는 듯한 연출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보안의 실행은 레이의 의지지만 보안의 선택은 신지가 됩니다. 레이가 신지의 선택을 따르게 하기 위해선 신지를 레이에게 접촉하게 만듭니다. 설정집이 아닌 작품을 계속 보다 보면 이 모든 게 인과율 시스템에 의해 잘 돌아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에스터 기간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신극에선 레이와 신지에게 어떤 새로운 다른 의지가 생겨납니다. 더미 플러그 문제로 신지가 네르프를 떠났을 때 제14도 제레일은 레이의 영호기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원래 각성의 메커니즘은 에스터 기간이 육체의
영혼이 있는 붉은색 코어, 그리고 지혜인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의지가 각성하면서 에스트기간 덩어리인 릴리스와 융합하여 세계를 보완시켜야 하는데, 이번 신극에서 제리엘은 영호기를 잡아먹어버리더니 코어에서 레이와 융합하게 됩니다. 이때 빡친 신지는 레이를 돌려줘 라고 하며 각성하여 레이 제리엘을 제압하고, 레이를 돌려받기 위해 레이 제리엘의 코어에 접속합니다. 이때 음치인지 듣기 싫은 노래가 나오면서 신지는 레이를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레이는 이곳이 아니면 본인이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곳이라는 건 바로 코어입니다. 레이를 구출하려는 신지의 의지로 레이 제리엘은 전신이 코어화되고, 그 코어화된 레이 제리엘을 신지의 초호기와 융합하게 됩니다. 결국 전신 코어화된 사도를 흡수한 초호기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새로운 신을 초월한 무언가, 즉 유사신화로 각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어에서 살 수밖에 없는 레이를 구하려는 신지의 의지로 결국 전세계를 코어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오루에 의해 저지당하고 신지의 니어 서드 임팩트는 서드 임팩트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레이를 구출하려고 길게 나오는 장면이 노래도 구리고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꼭 필요한 장면이었던 겁니다. 니어 서드 임팩트를 통해 제레는 신의 정신세계 접근법을 알게 되고, 그 방법을 이용해 임팩트를 일으켜 마이너스 차원으로 가서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끝났어야 할 에바의 세계를 계속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부작은 안노에 결여된 마음이 보안이었다면 신작은 캐릭터들의 보안이었던 것으로, 그 안에 릴림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 임팩트를 발생시켜 세계관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안노다운 전지적 오덕 시점이지만 내용상 그러합니다. 원래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모든 에반게리온을 짬시킨 안노로 인해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타임라인인데, 코어에서만 살 수 있는 레이를 구출하려는 의지로 세계를 코어화시키면서 기존의 타임라인을 깨뜨리게 되어 새로운 신극장판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바의 세계는 원의 형태로 반복적이므로 시작과 끝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타임라인의 전체에 영향을 주고, 어떤 새로운 사건은 새로운 타임라인 전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깨뜨릴 파라는 제목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초호기 유사신화에 따른 데이터 수집으로 새로운 테크놀로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에스트 기간이면서 전신 코어화된 에바, 코어에서 레이를 추출하려 했던 셀비지 기술력, 신을 초월한 유사신화의 각성 메커니즘, 에바의 질서를 새로 고쳤을 수 있는 창조신의 가포의 문을 개방하는 방법, 에이트필드를 물리적인 형태로 만들어 공격하는 기술 등으로 신극을 보다 보면 먼 개 제이같이 개연성 없이 만든 것처럼 보여도 임팩트는 어떤 사건을 통해 얻게 된 나름 짜임새 있는 설정들이었던 겁니다. 이건 구극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사고로 나온 기술들을 모조리 사용합니다. 이렇게 에스트 기간의 분석으로 시작해 우리는 신극장판 해석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에바의 세계는 안노에 결여된 마음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에스트 기간은 릴림의 영혼이 재료이며, 에스트 기간은 코어에 동화되고, 코어는 어떤 의지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안노에 결여된 마음의 어떤 의지가 에바 세계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쌍열매, 시종민족, 울트라맨, 기독교라는 엉터리 오류 설정을 부수고 반복적인 세계와 에스트 기간을 이해하면 에반게리온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되어 새로운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에반게리온에서 에스트 기간을 분석하여 세계관의 기본 설정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기존의 잘못된 설정의 수정이 필요했기에 서론이 길어졌고, 이로 인해 본 영상 제작 목적인 에스트 기간과 캐릭터들마다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연관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누락되어 버려 아쉬움이 남지만 영상이 길어져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주장을 분석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것은 단순히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진실에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안노가 말하려는 에반게리온의 진짜 이야기를 찾는 목적과 스스로를 비판하고 보완 및 수정하여 얻게 되는 긍정적인 면을 알리고자 만들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반게리온 저작권은 제작사에 있는 것이지 해석하는 유튜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콘업 채널도 저작권 문제로 채널이 삭제되어 다시 만들게 된 것이지만 작품을 좋아하고 말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저 제작사의 권리일 뿐이며 문제가 생기면 영상을 수정하거나 채널을 다시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특정인 한 명으로 인해 이 씬이 자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콘업은 B급 퀄리티의 마이너한 채널로 에반게리온 분석 전문 채널이 아닙니다. 기존의 잘못된 상식이나 상식을 부셔버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수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널로 유튜브의 규정을 준수하며 선비주의적 성향을 지향하고 분석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이 비판적이고 거친 영상으로 성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콘업의 모든 영상을 패스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